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풀이의 김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17년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세상의 모든 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올해 또 핫한 그런 문제겠죠. 우리 2018학년도 대수능 30번 문제를 오늘의 주제의 문제로 꼽아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또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만족하신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EBS의 최고의 선생님들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또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즐기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년을 우리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들, 우리 변함없이 우리 인터넷 게시판의 최강자로 등극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성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덕후 김성호입니다. 올해 문제 풀어보면서요. 정말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이지 않으면 진짜 엄두도 안 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수덕력 중에서도 이제 기하적 수덕력이 좀 높은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치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30번 문제 아까도 저희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 입장에서와 그리고 해설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때 난이도가 분명히 어느 정도 다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정말 다양한 풀이, 다양한 사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항상 빨리 다니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한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하이웨이 이한주입니다. 여러분을 더 빠르고 높은 수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찍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왔는데요. 기대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EBS의 또 우리 그 세무풀의 가장 큰 지주 역할을 해주고 계신 우리 송광균 선생님. 자, 안녕하세요. 수학의 마이다스 송광균입니다. 아마 이번 30번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설명을 다양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지만 아마 이게 무슨 이야기라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한 어떤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좀 분위기가 오랜만에 찍으니까 좀 딱딱한 것 같으네요. 예, 분위기가 좀 딱딱.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요. 예. 뭐 말랑말랑한 뭐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말랑말랑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도 EBS에서 지금 제가 한 10년을 넘게 강의를 해오고 있고 또 많은 해설 강의도 찍었고 올해 또 특히 이제 6월, 9월 우리 이 킬러 문항들을 위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찍었었는데 참 수능 30번 강의를 찍으면서 제가 강의해온 10년의 역사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했지만 우리 이제 송광윤 선생님께서나 나는 EBS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우리 또 이한준 선생님 어떠셨는지 제가 해설 강의를 봤습니다. 오늘 이제 세모풀 준비하면서 우리 기호 쌤이 어떻게 푸셨을까 다시 한번 꼼꼼히 봤는데 그 얼굴에 역력이 나타나시더라고요. 30번을 풀면서 진짜 힘들었겠구나. 정말 고생하셨다. 제가 아주 그냥 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남치열 선생님 어떠셨어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으로 보셨을 텐데. 저도 역시 오늘 해설 강의를 봤는데요. 우선 정장이 그렇게 잘 어울리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엄청 멋있게 나오셔갖고 저도 나중에 꼭 양복을 입고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이제 이한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학생 입장에서 이제 답을 찾는 것과 그리고 어떤 수학적 엄밀함과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전혀 100% 벗어나지 않고 완벽한 해설을 한다는 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규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정말 멋지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강의를 이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더 부끄러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문제가 아마 김 교수님이 수능 당일날 바로 해설하신 거잖아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제일 첫바다로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대단한 능력이시죠.
어쨌든 간에 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니까 더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김성원 선생님도 소감 수능 30번 한 말씀. 예. 예, 저도 그날 그 수능 감독을 했었습니다. 저는 감독이 끝나고 이제 정말 기진맥진, 감독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하는 그걸 봤는데 저는 정말 이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준비해서 찍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 강의를 준비하는 선생님한테는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당일날 다 해내시는 그 어떤 그 덕력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풀이를 이제 답을 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답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했다가 과연 근데 EBS가 이제 공영 방송이고 또 그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의 접근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렇다고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런 방향을 잡았는데 오늘 이제 그 뭐 정확한 또 방향과 그런 것들을 또 송광윤 선생님이나 우리 이한준 선생님이나 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그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갖고 오셨는데 자 뭐 어떤 분이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우리 그 송광윤 선생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송광윤 선생님께서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고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마 그 이 문제는요 아까도 뭐 말이 나왔지만 기하적으로 그냥 좀 영민한 학생들이 이게 답이 여기서 되겠지라는 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설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고 또 세모풀에서도 그런 풀이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풀이만 기대하고 오셨으면 좀 예상 외에 다른 풀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나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광규입니다. 아마 지금 30번 문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죠. 아마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 이제 새롭게 2019학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거나 고3들 내지는 또 재수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겠죠. 근데 아마 이제 그 재수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고3들이나 이미 기출문제를 한번 보더라도 누군가의 설명을 보고 듣고 나서 이 문제를 봤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그냥 만나게 된다면 아마 그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멘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아주 그 재밌는 풀이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상하게 세모풀에서는 대수적인 풀이를 담당하는 본의 아니게 대수학자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대수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x라는 함수가 이게 지난번 세모풀에서 그 문과용 함수를 만들 때 그 head 펑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함수가 그 함수가 나왔어요. 물론 뭐 문제의 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다르지만 주어진 함수가 비슷하게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 fx라는 함수하고 fx라는 함수에다가 코사인 파이 x를 곱해서 k하고 k 플러스 8까지 적분해 준 요 함수를 gt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fx하고 코사인 파이 x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 그 함수를 hx라고 제가 좀 써볼게요. fx에다가 코사인 파이 x다. 그런데 요 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면 x-t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이 1보다 작을 때, 잠깐만요. 이게 1보다 작을 때가 맞나요? 맞군요. x-t가 1보다 작은 걸로 제가 했는데 요 값이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뭐 1보다 작더라도 요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요 값이 x가 t-1보다는 크거나 같고 t보다 작을 때와 또 t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일일이 이제 쓰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리할게요. 이 값은 x-t 플러스 1하고 코사인 파이 x가 될 거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파이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때는 0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hx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적분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형태를 취하려고 그러냐면 이 hx라는 함수의 부정적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라지 hx라고 써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여기는 요 값이 t-1보다 작았다면 지금 이것보다 작은 쪽은 요 값이 0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상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t-1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는 요 x가 t보다 작을 때하고 t보다 크거나 같고 요 x가 뭐 t 플러스는 여기다 집어넣어 버릴게요. 요 때하고 요 x가 t 플러스 1보다 클 때로 따져주면 이때도 0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요 값을 적분해 보세요. 살짝 적분해 버리고 없앨게요. x-t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파이 x dx를 하게 되면 얘를 부분적분할 수가 있죠. 여기는 요 값을 우리가 u라고 놓고 얘를 v'이라고 놔요. 그러면 파이분의 이렇게 해서 x-t 플러스 1에다가 사인 파이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면 1이니까 파이분의 1에다가 사인 파이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을 또 적분해주면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정리된 식을 바로 여기다 쓸게요. 여기는 요 값은 파이분의 이렇게 x-t 플러스 1에 사인 파이 x 그리고 더하기 파이의 제곱분의 코사인 파이 x. 자, 요걸 좀 뒤에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뭔가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에다가 사인 파이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분의 이렇게 코사인 파이 x에다가 플러스 c3 여기는 요 값을 c4라고 쓰기로 하죠. 자, 이제 요 때가 x가 지금 t-1보다 작을 때고 얘는 t-1보다 크거나 같고 이 x가 t보다 작을 때고 t보다 크거나 같고 x가 t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요 x가 이렇게 t 플러스 1보다 클 때 요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요 hx라는 함수는 연소함수입니다.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hx는 미분 가능이라고 봐야겠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일 거예요. 그러면 t-1일 때 요 값하고 요 값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x에다가 t-1을 집어넣어 주면 결과적으로 c1이 될 거고 여기는 요 값을 t-를 넣어주면 얘는 0 나오겠죠. 여기다가 t-1을 넣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파이 t가 될 겁니다. 왜냐면 원래는 요 t-1인데 요 부분 마이너스로 해서 쓰면 되겠죠? 자, 플러스 c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요 값이 넘어가서 c2-c1은 파이의 제곱분의 코사인 파이 t라고 하는 요런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에다가 t를 집어넣어요. t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준 값하고 여기다 넣어준 값이 서로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은 c3-c2가 나오는데 얘는 파이의 제곱분의 2 코사인 파이 t라고 하는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에다가 t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준 값하고 여기다 넣어준 값이 서로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c4 마이너스 c3가 파이의 제곱분의 코사인 파이 t라고 하는 요러한 이들의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요들의 관계식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일하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자, GT를 보겠습니다. 자, GT라고 하는 것은 GT라고 하는 게 뭘 의미했느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K라고 하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었죠.
거기다가 hx dx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 값의 부정적 분이 K 플러스 8. 8. 그러니까 이 값의 부정적 분이니까 이 값을 h에다가 그냥 k 플러스 8 마이너스 hk 요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0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요걸 이렇게 정리하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여기가 k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k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가 있고 쭉 가서 이 정도에 가서 k 플러스 7, 그 다음에 k 플러스 8 이렇게 k 플러스 9가 되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요 t가 만약에 k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k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hx라는 함수는 k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0 나와 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가 k 플러스 9보다 크더라도 이때는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gt는 0 나와 버리겠죠. 요 안에 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만약에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k보다 작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hx라는 함수가 보통 k-면 요 정도에다가 t를 잡아놓은 상태일 테니까 그림이 t 플러스 1이면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얘는 k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거기 때문에 이 gt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h에다가 t 플러스 1에서 hk만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겠죠? 자, 세 번째. k보다 크거나 같고 t가 만약에 k 플러스 1보다 작았다? 그러면 이제 t가 어디 있느냐면 요 사이에 이렇게 t가 있는 거죠? 그러면 t 플러스 1은 요 정도에 있을 거고 t 마이너스는 이 정도에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gt가 똑같은 방식으로 h의 t 플러스 1에서 hk를 빼는데 문제는 요 hk하고 요 hk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t보다는 크고 k가 여기에 의해서 넘어가 주니까 얘는 t 플러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요때의 h라는 함수가 뭐였느냐면 바로 요 아래에 있는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 밑에 있는 경우는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나중에 넣을 때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걸 지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어디를 좀 꼭 지워. 위에 쪽을 조금 저기 HX 지우시죠. HX. 처음에. 지울까요? 예. 학생들도 시험 보다가 이렇게 공간이 되게 부족하면 엄청 뭐랄까 사고가 막힐 것 같습니다. 더 압박을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30번 문제 옆에는 여백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한 장 다. 물론 많은데 네. 풀다 보면 뭐 앞에 거 문제를 풀다가 거기까지 다 써버리는 학생도 간혹 네. 있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들이 왜 이러시냐면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좀 지루해서 좀 좀 재밌는데. 재밌게 재밌습니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또 힘을 내서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는 k 플러스 1보다 크고 얘가요 t가 그 다음에 얘가 k 플러스 7보다 작아 버려요. 그러면 그림으로 이제 대충 따져보면은 여기가 k가 있고 k 플러스 1이 있고 이쪽에 k 플러스 7이 있고 k 플러스 8이 있기 때문에 요 t 플러스 1이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죠. 네. 요걸 벗어날 수 없고 t 마이너스도 얘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아주 예쁘게도 h에다가 t 플러스 1 마이너스 h t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네. 그다음 마지막 두 개가 더 남았네요. 근데 대칭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고 만약에 얘가 k 플러스 8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그림을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여기가 k 플러스 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k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내가 t를 여기다 줬으니까 t 플러스는 요 정도 있을 거고 t 마이너스는 요 정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는데 요 뒷부분은 0이니까 요 부분만 남잖아요. 네. 그래서 GT는 H에다가 K 플러스 8 마이너스 H T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T 마이너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한 번 남으셨습니다. 그래도 다들 졸고는 안 계셨군요. 다행히. 적어도 졸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T가 K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고 T가 K 플러스 9보다 작으면 이때는 GT는 똑같습니다. H에 K 플러스 8에 마이너스 H에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똑같지만 대신에 함수가 달라진다. 그렇죠. 함수가 달라진다. 아까랑 똑같이 예. 그럼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건 지우고 좀 이따 다시 쓰겠습니다. 지금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다 정리를 한 것만 제가 써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값이 0이었어요. 그러니까 t가 이렇게 k-1보다 작거나 t가 k 플러스 9보다 크면 0.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경우에 h의 t 플러스 1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t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t 플러스 1은 이거나 이거는 다 똑같, 이거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t 플러스 1은 10호하고 똑같겠죠. 10호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은 10호 마이너스 hk라 그랬는데 k가 t하고 t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k를 넣어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k를 넣어버리면 sin 파이 k는 0 돼버립니다. 예, 얘는 예. 0 나오겠죠. 여기다가 넣어주니까 파이 제곱분의 코사인 파이 k인데 파이 마이너스 k가 1.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K가 홀수니까.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C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파이의 제곱분의 1. 1인가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C3가 되나요? 예. 또 지워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시겠네요. 그래서 그 값을 넣어서 정리하면 자 암산에 의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하고 여기는 요 값을 파이 제곱으로 나눠주는 HK. 이쪽 뒤에 부호가 잠깐만요. 부호가 잘못됐나요? 이거 마이너스인가요? 예, 아까 10호 뺐으니까 마이너스 네. 빼기니까. 마이너스 S. 그래서 넣어가지고 주면 저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줄지 않고 그러면 있습니다. 저 앞에도 마이너스인가요? 앞에도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어디가 마이너스죠? 거기 앞에. 요거요? 예. 예,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 앞에 그것도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암산한 게 엉터리였다는 게 또 들통이 났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t가 k-1보다 작거나 t가 k 플러스 9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버리면 얘는 파이의 제곱분의 4 코사인 파이 t 그리고 k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k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k 플러스 1보다 3 코사인 파이 t. 3 코사인 파이 3 t 코사인 파이 t 플러스 1. 플러스 1 예.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요 값이 t하고 t 플러스 7. 7이죠. 이렇게 되면 파이의 제곱분의 4 코사인 4 파이 T. 코사인 파이 T. t 그 다음에 t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8 요 사이에 있게 되면 대칭적이죠. K 플러스 7, K 플러스 8. K가 T로 바뀐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위에 것도 앞에 왼쪽, 것도. 왼쪽. 이것도 그렇군요. 예. 다 그런가요? 왼쪽 아래 집중해야죠. 왼쪽 아래. 마지막에 어. 왼쪽. 예, 거기.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고 계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신감이 급 상실되죠? 자, 파이의 제곱분의 3 코사인 파이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k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k 플러스 9보다 작게 되면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파이의 제곱분의 코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요 함수는 지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네. 왜냐하면 h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얘를 미분해 버려요.
미분해 준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간단하게 끝나는데 자, 요거는 0이고 저거는 하나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사인 파이 t가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없애버리고 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3 사인 파이 t가 되겠죠? 파이 t, 예.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분의 4 코사인 파이 t 사인. 사인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파이분의 3 사인 파이 t. 파이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사인 파이 t. 파이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은 k-1 구간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k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은 k에서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은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7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은 k 플러스 7에서 k 플러스 8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은 k 플러스 8에서 k 플러스 9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을 따져보면은 요 사이에서 요 t가 얼마일 때냐면 k일 때 0이 되겠죠. 네. 우리는 어차피 k부터 k 플러스 8까지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k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0이 되려면 언제가 되죠? 바로 다 k 정수면 다 되죠. 정수일 때는 다 0이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k-k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요 값이 홀수입니다. 홀수. 홀수라 그러면 우리 요 위에 것만 따져보면은 사인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더라도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가는데 여기는 요 값이 홀수파이죠. 네. 짝수파입니다. 여기하고 지금 여기 k-1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이 양수. 양수인데 앞에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음수가 돼 버립니다. 음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요 값이 뭐가 되죠? k하고 k 플러스 사이에서는 요 값이 음수인데 앞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 버리겠죠? 양수. 예, 예. 그다음에 k 플러스 1, 요거 값이 이제 k 플러스 1이고 그다음에 여기 k 플러스 2를 보면은 k 플러스 2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다시 음수가 되겠죠? 네네. 양수, 음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가 k일 때하고 예.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g-가 감소해서 증가로 가기 때문에 극소. 바로 여기서 바로 극소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극소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4에서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k하고 k 플러스 2, 그다음에 k 플러스 4, k 플러스 6, 그래서 k 플러스 8 요렇게 해서 요 5개의 점에서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m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주어진 문제에서 네. 이제 그 극소이고 또 g 오브 알파가 음수가 되는 모든 알파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 얘기도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 여기다 한번 gk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gk를 넣어보면은 코사인 k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음수 1이니까 맞습니다.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가 돼서 음수가 되겠죠. 예, 다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극소가 되면서 음수가 된다는 것을 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원래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 여기서 알파에서 극소이고 G알파가 0보다 작은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걸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된 것을 알파1, 알파2, 알파m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K하고 K 플러스 2,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 그래서 5개가 있죠. 그래서 요 m이 5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들을 모두 다 더해주니까 45더라. 그러면 K하고 플러스 K 플러스 2 더하기 K 플러스 4 더하기 K 플러스 6 더하기 K 플러스 8을 해준 여기는 요 값이 45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우리는 K가 5라는 값을 또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G값만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넣어보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GK 파이 제곱분의 2 마이너스 GK는 2.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오겠죠. 예. 자, G에다가 K 플러스 2를 넣어주면 자, K 플러스 2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분의 4. 여기다가 우리가 K 플러스 2를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파이 이 제곱분의 파이는 4. 죽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파이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G에다가 K 플러스 4하고 G에 K 플러스 6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에다가 K 플러스 8을 넣어주게 되면 이때는 바로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어차피 값은 똑같을 테니까. 네, 네. 그래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분의 2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하라는 이야기니까 그게 바로 i는 1부터 요만큼이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저 옆에 있는 k 값은 5가 되고 네. 5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에다가 이거 다 더해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파이 제곱분의 16이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2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여간 그래도 선생님들이 옆에서 잘못 쓰면은 자꾸 막 지적질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마음 편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계산을 해온 걸 적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푼다 그러면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간에 네. 뭐 더 이상 예. 다른 질문 수고하셨고요. 예. 정말 이 풀이를 보면서 야, 이 30번 문제가 정말 이렇게 대수적으로 완벽하게 완결성을 갖는구나. 아주 무릎을 탁 치는 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릎을 먼저 쳐버렸습니다. 제가 이따가 쳤습니다. 치려고 했는데 먼저 쳤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희가 너무 그 배려를 너무 못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쭉 대수적인 풀이를 쓰시는 걸 보면서 저도 왜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꽃이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전도 이제 좀 직관적인 거라든가 이런 측면을 그 문제를 풀 때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뭐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제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해 봤을 때 저는 미적분보다는 기하와 벡터 파트 쪽이 저에게 조금 더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하 벡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천재가 많죠. 그렇게 말하면 또 이게 또 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니 실제로 그 사실 아름답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도형적으로 딱딱 보여준다 그러면 뭐 그냥 깔끔하고 아름답고. 네, 지금 풀이에서 정말 저도 대단하다라는 걸 정말 느꼈는데 과연 이 풀이를 보는 학생들이 지금 일단은 이 풀이에서는 진짜 대수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 코사인 파이 x라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것에 이제 부정적분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답이 나온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학생들이 지금 이 그림을 안 그리고도 gk 플러스 2부터 그 gk 플러스 4, gk 플러스 6, gk 플러스 8 값이 그 극소값이라는 게 저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아마 k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k 값이 사실 어떤 홀수가 돼도 상관없이 그 값이 극소값들이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 그거를 지금 증명했다는 그 과정이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이 푼다 그러면 K에다 홀수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아마 1 정도 넣어봤겠죠. 1에서 9까지. 예, 맞습니다. 근데 얘가 1에서 9까지 가든 3에서 11까지 가든 대칭성에 의해서 거의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대신에 저기서 그러면 극소값을 갖는 점에 알파의 값이 45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 홀수를 뭘로 선택하면 될까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설명들을 또 나머지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기 이제 화면에 GT 함수를 좀 보면은 저 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GT 함수를 보니까 K 두 번째 줄 그 함수식하고 맨 마지막 줄 함수식이 똑같이 나오니까 저거만 봐도 GT 함수가 뭔가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그려주겠구나. 또 세 번째 줄하고 안 밑에 보이니까 두 제가 번째 줄.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세 번째 줄하고 밑에도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식이 똑같으니까 대칭적으로 나오겠구나. 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 대수적 풀이가 정말 거의 뭐 완전 무결하고 아름다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뭐 예를 들면 이게 서술형 문제고 정말로 이런 답을 쓴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면 정말 좋은 답안인데 근데 이게 수능이라는 이 그 시험의 시스템 자체가 저런 식으로 푸는 학생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많이. 근데 이제 네.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그 학생이 이 생각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 거의 대부분이 못 푼 문제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는 부정적분을 해서 풀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저 식을 보고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적분이 나왔으니까 부정적분해서 대입해야지라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식을 전개해 가시고 했다는 것이 그게 저는 좀 새롭고 오히려 근데 저 방법으로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했지만 중간에 이제 시간이 타임 오버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 근데 있었을까 어차피 봐. 우리가 뭐 이번 18학년도 시험도 그렇고 2017학년도 시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 기울기를 가지고 함수를 줬는데 그거야 이제 문제를 풀고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마 그때가 더 정답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예, 정답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2017학년도 수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거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타임이 있듯이 저희도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관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준비해 주신 걸 해오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대수적인 풀이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다른 기하적인 의미를 네. 가지고 또 다른 풀이를 준비해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다 준비해 오셨으니까 오늘 이한주 선생님께서 예, 그럼 한번 제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약간 이제 그 함수식 여기 있을 때 여기 적분이 사실은 그 부분적분, 예, 여기다 부분적분을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좀 기하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지우고 여기서 일단 부분적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fx 곱하기 파이분의 1의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고요. k부터 k 플러스 8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파이분의 1의 사인 파이 x f 프라임 예, 자 k부터 k 플러스 8까지 f 프라임 x 사인 파이 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논리적인 약간의 좀 이제 건너뛰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f 프라임 x가 이게 이제 첨점이 발생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그냥 인정을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스타라고 일단 식을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 스타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보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 더하기 8을 여기 사인 쪽에 대입하면 여기서 0이 되고요. k를 대입이 0이 되니까 이쪽은 결국 다 0이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쪽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사인 파이 x는 우리가 그래프를 잘 알고 있죠. 예, 쭉 해가지고 사인 파이 x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0, 1, 2 이렇게 가겠죠. 다음에 f 프라임 x인데 f 프라임 x는 이것이 결국은 x가 t-1보다 크거나 크고 t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 나오니까 그냥 1이에요. 그리고 x가 이제 t보다 크고 t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이제 감소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0이 됩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여기 들어갈 때 이것이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t를 경계로 해서 이 t를 경계로 해서 t의 n 쪽에 했을 때는 1이 되는 거고요. t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 존재하지 것도 않습니다. 예, 첨점이니까 존재하지 않고 등호를 그래서 다 일단은 뺐습니다. 네, t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구간을 잘 알면 이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식을 이렇게 쓴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사인 파이 x를 그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t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 t가 이런 데 있으면은 이제 물론 계속 그래프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사인 파이 x에다가 여기다 1이 곱해지는 거니까 t의 왼쪽에서는 t가 만약 여기 있다면요. 여기는 똑같이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1 될 때까지 1만큼만 똑같이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의 오른쪽에 갈 때는 여기서 똑같이 1만큼 그러니까 t 플러스 1까지 그리는데 이거를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함수
적분을 해야 되는 이 함수는 t부터 그러니까 t-부터 t까지는 sin 파이x를 똑같이 그리고 t 오른쪽 t부터 t 플러스 1까지는 sin 파이x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x축 대칭시켜서 그려놓고 그것을 k부터 k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sin 파이x가 쭉 그려지는데요. 자, 일단 쉬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k가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k 마이너스 1이고 k 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조금 더 그리도록 할게요.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 함수를 적분할 때 그 t-부터 t 플러스 1까지만 결국 정적분을 하게 되고 나머지에선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적분을 해도 항상 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t-부터 t 플러스 1까지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 t-부터 t 플러스 1까지 구간 길이가 2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잡을 때 이 sin 파이x 결국은 이 sin 파이x나 sin 파이x 아니면은 y 이퀄 마이너스 sin 파이x를 정적분한 값이 결국은 gt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최대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바로 여기에 있을 때 k 플러스 2에 있을 때 그러면은 t-1이 바로 k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현재 k 플러스 2니까 k 플러스 3이 t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x축 대칭시키니까 그래프가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k부터 쭉 정적분하게 되면 나머지에선 다 0이 됩니다. 이제 그 f 프라임 이렇게 쭉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t가 k 플러스 2가 되면은 저 k부터 k 플러스 정적분 안에 있는 저 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k부터 정적분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k 더하기 1부터 k 플러스 3까지만 정적분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올라간 봉우리라고 할까요?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 결국은 gt 값이 이제 이 값에다가 식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이만큼을 곱한 값이 이제 gt 값이 되는 건데 넓이 일단 최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될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를 결국 정적분해서 할 건데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넓이를 생각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더하는 것이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하는 것이 결국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최소값이니까 그게 극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레어 상태라고는 아주 굉장히 쌈박한 방법입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기 앞에서 fx가 미분 불가능했는데 네. 미분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k 플러스 1을 이상했으니까 k 플러스 2나 k 플러스 4에서만 그런 식으로 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네. 들어가기 전하고 예. 나갈 때 네.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요 그 K 부분만 부분을 좀 마무리를 일단은 나중에 K 더하기 진행하겠고. 2하고 K 더하기 4에서 이 넓이가 최대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최소값이 나오고 결국 극소가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직관은 무리하게 쓰지 않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K인데 이제 T가 K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지우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림이 좀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기가 이제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T가 이제 K가 되는 거예요. T가 K가 되면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는 똑같이 그리고요. K-2죠. 여기는 이제 대칭해서 올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 나머지는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K부터 K 플러스 8까지 쭉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넓이 하나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넓이 하나만이. 그런데 이제 T가 K보다 이제 살짝 작아요. 살짝. 많이 작으면 안 되고 좀 살짝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정도 여기가 K고요. 여기가 K고 살짝 작게 여기에 T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보다 작을 때 1까지 요만큼 좀 더 내려오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그려집니다. 여기 똑같이 그려지고 나머지 구간에서 0이니까 쭉 0이 되겠죠. 이렇게 쭉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 올라와서 여기 이 간격이랑 똑같은 간격만큼 요 정도까지 와서 여기는 대칭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대칭해서 그려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0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K부터 정적분하게 되니까 이만큼의 넓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GT 값이요. K부터 정적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이 더 넓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전체 이쪽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넓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이제 T가 K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경우는요. 여기가 K입니다. 그럼 이제 T가 살짝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요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1만큼 가는 거죠. 이 부분을 대칭을 시켜서 올려요. 그러니까 대칭된 걸 먼저 그려주면은 뭐 이렇게 대칭된 게 그려지고 여기서부터 올리니까 여기서부터 그려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부터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K부터 정적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래프가 이 부분이 여기 똑같이 그려졌어요. 이 부분만큼 이 넓이만큼 음수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예, 요만큼. 그럼 이 넓이 그 자체 이 넓이만 봐도 요거보다 작은데 음수가 더 더해지니까 더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T = K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고 살짝 그 좌우에서 그 T 값이 K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T가 K의 값에 있을 때 더 큰 값이 나오니까 넓이가 더 큰 값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 8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더 부분적으로 더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극소가 되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 밑에 부분에서 이제 불연속이 되는 곳에서 네. 적분을 생각하니까 네. 그것이 이제 조금 그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 네, 그거는 사실은 저 몇 개 유한한 점에서 불연속일 때는 적분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지장이 없다는 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예, 나갈까요? 조금만 마지막 보완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T = K에서 이렇게 극대화돼 설명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T = K 플러스 8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극소가 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풀이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 넓이 계산이 또 편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1이니까 요건 sin 파이 x를 정적분하게 되면은 요거 하나 이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바로 이 우리가 뒤에 가서 이 g알파 i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고 싶으면은 그냥 요거 넓이 하나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넓이가 이제 t가 k 플러스 2일 때는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지만 요렇게 생긴 봉우리 2개 그리고 t가 그러니까 k 플러스 2, k 플러스 4, k 플러스 6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 넓이 곱하기 2를 해가지고 함수값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t가 k일 때 요거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가 k 플러스 8일 때도 요거 하나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넓이 하나 구해서 2개 하나니까 총 8개. 8을 곱해버리면 10개 넓이 값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왔다 갔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살짝 이 스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됐기 때문에 뒤에가 좀 설명이 쉬워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사실 우리가 준비하면서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조금 송강윤 선생님께서 마이다스의 손으로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라도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게 f 프라임 x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으냐? 사실은 이제 정확히 옳지는 않죠. f-x를 쓸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부분을 살짝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정말 기발하죠. 아마 지금 이 문제만 이제 그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 해결하고 나면은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이 풀이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풀었던 거는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풀었지 두 번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지워도 되려나요? 이쪽에서 할까요? 왠지 아까워서요. 좀 살려놓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우선 그 아까처럼 요 가운데 포함되는 그러니까 k 플러스 1하고 t가 이렇게 k 플러스 7 요 사이에 있는 경우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좀 해볼게요. gt를 뭐라고 했느냐면 k에서부터 k 플러스 8까지 fx에다가 sin 파이 x dx라고 했지만 실제로 얘는 t-1에서 t 플러스 1까지 이 fx에다가 sin 파이 x dx 요 부분만 사실은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기는 요 값을 t-1에서 t 플러스 1까지 여기에서 얘가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여기는 요 값을 이렇게 t까지로 해가지고 쪼개버립니다. dx하고 플러스 t에서 t 플러스 1까지 fx에다가 왜 사인으로 됐을까요? 코사인이었죠. 예. 요렇게 써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을 따로 계산하고 이만큼을 따로 계산해요. 부분적분을 하는 거죠. 부분적분 해놓고 나면 앞에 부분이 서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로따로 남아요. 근데 따로따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무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거지만 사실은 나머지는 다 0이고 여기가 t-1이라고 t 플러스 1 사이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t까지 하고 t에서 t 플러스 1까지 따로따로 적분한 걸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다면 전혀 무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더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역시 손으로 만져주시니까 확실히 달라지네요. 네, 달라졌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으시면 모르지만 아이디어적인 측면이나 아까 송광 선생님이 쓰셨던 그 풀이에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단축되고 좀 더 명확하게 학생들이 그 관찰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fx하고 코사인 파이 x를 곱한 그래프를 바로 생각하기보다 한번 미분을 한 그래프를 생각하니까 훨씬 더 쉽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까처럼 그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계속 저게 가능할까 하면서 그렇죠. 예. 고민할 그렇게 가능성이 고민을 있죠. 했을 것 근데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유한계점에서 미분 불가능할 때는 그 불가능한 점을 쪼개가지고 구간 분할을 하면서 적분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fx가 지금 보면 선형, 그러니까 이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도함수가 이제 그 상수함수, 네. 더군다나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인 파이 x에서 어떤 부분이 취해지는지 아주 눈에 확연하게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만약 2차 함수나 이랬으면은 예, 아주 머리가 아픈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전자나 전기 쪽에서 시그널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때 혹시 그 디락 델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락 델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떤 점에서만 반응을 하게 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 함수는 점에서가 아니라 이제 구간을 0인 부분하고 0하고 1로만 줘버리면 1인 점에서만 얘가 반응하고 0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함수가 되잖아요. 네. 마이크. 근데 그렇군요. 0하고 1에서만 반응하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하나 더 줬을 뿐이지 뭐 일종의 그런 함수를 좀 변형시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 참 좋은 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또 짧은 게 좀 아쉽고
그러면 또 이제 끊으려고 그러면 화내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러니까 우리 네. 네, 덕후 선생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도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좀 안타까운데 저도 안타까우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래도 나왔는데 해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제 풀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학생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후 쌤 인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아주 그냥 옷을 정장으로 제가 멋있습니다. 싹싹 다 지워보겠습니다. 저는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GT라는 함수가 극소가 되는 것, 그렇다면 이제 극소라는 건 미분해서 일단 그렇죠. 미분 계수가 이제 극소니까 이제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G 프라임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거죠.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이 문제는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K고 K 플러스 8까지. 근데 일단 이 그 뭐랄까 이 그 fx라는 함수가 이 K와 K 플러스 안으로 이렇게 완전히 쏙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한 경우니까 저거 일단 먼저 생각해 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t가 될 거고 여기가 t-1이고 t 플러스 1이 될 건데 이 t라는 값이 k 플러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7보다는 작게 되는 이 경우, 즉 이 그 헷 펑션 요게 이렇게 뿅 하고 t 올라온 부분이 k와 k 더하기 8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를 일단 이 GT를 미분을 해보자. 근데 이제 이한주 선생님의 미분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제 부분적분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GT라는 함수를 이제 다시 봤더니요. GT라는 함수는 자, K에서 K 플러스 8까지 그랬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그냥 T-1에서 T까지, 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T-1에서 T 플러스 1 중에서 그냥 T까지만 보게 되면 요 직선 함수가 바로 FT고 걔는 바로 X-T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파이 X dx.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번에는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직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 코사인 파이 x dx.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x랑 t라는 이 문자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그 식을 미분하는 그런 예제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착안해서 이걸 x는 x와 t를 분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t-1에서 t까지 일단 얘는 x 플러스 1의 코사인 파이 x dx.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t 곱하기 t-1에서 t까지 이제 코사인 파이 x만 남는 거죠.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코사인 파이 x dx.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나 저거 미분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미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t가 앞으로 요 나오고요. 경우는 그렇죠. t가 앞으로 나와서 플러스 t에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x dx 이렇게 됩니다. 좀 긴 식인데요. 이제 이걸 미분하는 일만 남았는데 차분차분히 미분을 하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이제 편집을 이렇게 미분하는 과정을 막 빠르게 해주시겠죠. 네. 네.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미분할 때 이제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일단 이 x 자리에다 t를 넣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미분하게 되면 t 플러스 1에 t를 넣으면 코사인 파이 t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하기를요. 이번엔 t-1을 여기다 넣어야 되죠. t에 그럼 이제 t가 되고요. 코사인 파이 t 파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파이 파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없애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마이너스 파이를 지우면 플러스 이 부호가 바뀌어. 이제 이걸 알면 학생이 이제 조금 계산이 빨라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을 미분할 때는 이제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니까 요걸 미분하면 이 뒷부분만 남는데 그걸 밑에다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t-1에서 t까지 코사인 파이 x d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에 요 부분은 그냥 두고 t에다가 네. 자, 여기를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t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데 아까랑 동일한 원리로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도 거의 비슷한 요령인데요. t 플러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t 코사인 파이 t 플러스 파이인데 이걸 없애면 또 이게 바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t를 넣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t 네,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t 아닌가요? 보가 안에 t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 아,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t t 마이너스. 아, 네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t 플러스 1. 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미분할 차례인데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고요. 앞에 있는 t를 미분하면 뒷부분만 남는데 그걸 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t에서 t 플러스 1의 코사인 파이 x dx.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하고요. 여기다 t 쓰고요. 이제 이 부분을 미분할 차례인데 t 플러스 1을 넣으면 코사인 파이 t 플러스 파인데 마이너스 지우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 들어가고요. 이번엔 t를 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사실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거 식이 너무 긴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에서 이 코사인 파이 t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코사인 파이 t로 이만큼을 묶으면 이 모든 게 여기까지 이 모든 게 한 방에 다 서로 상쇄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쾌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풀면서 어우 막 짜릿했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G 프라임 T구나. 그냥 이게 바로 G 프라임 T구나. 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뭘 느꼈냐면 사실 이제 문제를 풀다가 T가 정수일 때 극대 아니면 극소가 될 거야라는 기하학적인 어떤 판단은 서는데 여기다가 t에다가 정수를 짠 하고 넣어봤더니 코사인 파이 x라는 값을 정수에서 그 다음 정수까지 적분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적분해도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t 자리에 정수를 넣는 순간 0이 되니까 이 뭐라 그럴까 t 값이 정수인 순간에는 g 프라임 t가 계속 0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극대냐 극소냐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 뭐가 있냐? 그러면 더블 프라임 계산해 보면 되겠지. 이걸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더블 프라임을 계산했더니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요 다시 마이너스 4 미분하는 거 코사인 파이 t.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이너스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파이 t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 t에다가 홀수를 넣으면 이게 이제 4가 나와서 양수가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짝수를 넣으면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예. 홀수일 때가 지금 극소, 극소. 짝수일 때가 극대가 극대.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요걸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새롭다르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앞에서는 적분을 했지만 역으로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그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그렇죠? 아까 네네. 예. 네. 아까 송광균 선생님께서 이제 이게 정수가 아니어도 0이 되는 t 값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냐? 그거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짠게 보이잖아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거는 네네. 학생들도 금방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0이 되는 적분이 점이 가능한 함수니까요. 예, 직접 적분해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된 것 들어가나요? 같습니다. 예, 들어오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마지막 아. 네, 눈치. 만약에 학생들이 선생님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학생이 이 경우는 못 계산한다.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몇 번 계속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같은 봅니다. 일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뭐 다 하기보다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결국 이제 제가 좀 나가서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지금 그 김성우 선생님 방법도 역시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활용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이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왜 처음에 송강균 선생님께서 막 그 부정적분을 이용해갖고 그 어마어마한 계산과 완벽한 논리로 설명을 하셨고 왜 이한주 선생님이 얘를 왜 통째로 미분 불가능점 유한계의 점이 있음에도 F라는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서 넓이를 비교해서 좌우로 움직였더니 그때가 최대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선 극소지만 왜 그렇게 판단해야 하며 마지막에 김성호 선생님께서 지금 저보다 다 형님들이 저보다 다 형님들이세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세요? 제가 막내예요. 제가. 오해하시죠. 막내. 학생들이 오해합니다. 진짜 제가 막내입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막내고요. 돈은 막 안 내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에 김성호 선생님께서 얘를 t-1과 t 플러스 물론 이 범위 안에서 일단 말씀하셨는데 이 t하고 t-1이라는 걸 보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고 얘를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왜 비교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유가 결국은 극소가 되는 점이 어디냐라는 그 근거.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근데 저는 정말 처음 스타트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사실 처음 스타트할 때 저 정말 놀랬던 게 원래 딱 학생이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그래프부터 그리고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송강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래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적분 그래 부정적분으로 해봅시다 딱 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K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 값이 다 그 대칭성을 갖고 딱딱딱 규칙이 나온다는 거 그 과정을 보고 이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느꼈을까라는 생각. 원래는 얘를 보고 다 판단하잖아요. t를 중심으로 x가 그 거리가 1 이하인 이 부분에서 이 절대값 x 절대값 x를 t만큼 평행 이동하고 대칭시키고 1을 더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를 곱했을 때 이 정적분 값, 이 t가 변하는 거죠. 이 gt라는 함수가 언제 극소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고 맞춘 학생들 혹시 이 강의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맞춘 학생들은 아마도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그 방법을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얘를 상상을 했을 거예요. 상당한 직관을 동원해서 상상을 했을 겁니다. 우선 코사인 파이 x라는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코사인 파이 x 주기가 2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 x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k가 지금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홀수가 여기입니까? 그러면 그냥 y축을 이렇게 지우고요. 그냥 뭐 k를 1이다 이렇게 뭐 생각해도 되겠지만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를 x 이꼴 k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x 아래쪽 극소가 될 때가 k입니다. 제가 지금 네. 아까 그 사인 함수에 취해서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네요. 사인 함수 아까 제가 무릎을 탁 치는 바람에 x가 k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일 거고요. 몇 개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가 x 이꼴 k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fx라는 그래프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y는 1일 거고요. 여기는 만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당황을 했네요. y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fx라고 하는 그래프 fx라는 하는 그래프 여기가 바로 x 이퀄 t가 되겠죠. t에서 이 첨점을 갖는 봉우리가 생기는 x 이퀄 t라는 그래프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t 값에 의해 쫙 움직일 거예요. 그럼 t 값에 의해 쫙 움직일 때 그 fx 곱하기 코사인 파이 x라는 이 함수 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정적
정적분 값이 K부터 K 플러스 8까지 그때 이 정적분 값이 언제 작고 언제 크고 그 정적분 값의 변화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까지는 아마 맞춘 친구들은 파악은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는 제 이제 주특기가 말을 빨리 하는 건데요. 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리미트 n 번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 k 델타 x n분의 b 빼기 a x k는 a 플러스 k 베이 델타 x잖아요. 다 끄덕끄덕. 예. 역시 우리 선생님들 다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모르겠는데. 그 네.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이제 fx의 양수일 때 그 근사값을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로 네. 생각을 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그 생각이 결국 그 직사각형을 원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선분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선분이라는 건 원래는 길이는 다 양수지만 fx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쨌든 음의 값도 더해서 점점 더해서 정적분 값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직관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그 극소가 되는 점을 그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개만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 그림이요. 여기에 지금 x 이퀄 k니까 지금 이 t라는 점이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니까 자 이쪽에 오기 전부터 상황을 봅시다. 상황을 보면 여기가 지금 x 이퀄 k 빼기 1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는 다 0이니까 fx 곱하기 코사인 파이 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차피 적분이죠. 적분. 아, 죄송합니다. 적분이죠. gt라고 하는 k에서 k 플러스 8까지 이 곱한 것을 정적분한 값은 다 0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물론 여기서 얘가 이제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죠. 조금씩 예를 들어서 조금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만큼. 자, 이만큼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K부터 K 플러스 8까지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fx 곱하기 요 함수를 정적분 여기 dx 빠졌네요. 예, 정적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값 그러니까 요 이제 길이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파이 x라고 하는 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요 값을 곱한 네. 그 값들을 이제 생겨나겠죠. 네. 그 값들이 쭉 이제 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해져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얘하고 곱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이제 정반대. 이쯤에 이렇게 나오겠죠. 네. 반대쪽으로 이제 이 아래쪽으로 찍힐 거예요. 아래쪽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선분들이 막 생겨가면서 얘들을 이제 쌓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 정적분 값이 이제 음수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GT가 이제 감소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 이쯤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K서부터만 자 제가 그림을 지금 맞네요. 이렇게 보면 자 K서부터 적분한 거니까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래프 상에서 지금 요 fx하고 코사인 파이 x 이 값만 이제 곱한 것들을 더해 갈 겁니다. 근데 역시 이제 여기가 음수고 얘는 이제 양수대에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음수 값들을 쭉 쌓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정적분간 역시 쭉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요 다음에 조금 이만큼 더 이 봉우리가 더 이쪽으로 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힘들어질 텐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랑 어디가 되죠? 여기 이만큼 잘라보면 얘네들을 이제 곱한 함수를 정적분을 쭉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얘하고 지금 이 부분이랑 여기 양수인 부분 얘네 둘이 곱해져 갖고 생기는 선분들 쌓아서 만드는 그 정적분 값이랑 여기 뒷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리로 오면서 커져가는 이 뭐라 그러죠? 절대값이 더 커져간다고 해야 될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쌓여가는 그 선분들
걔를 어떻게 비교하겠냐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비교가 어려워서 저 풀이가 이제 좀 근데 한주 선생님의 풀이에서는 맞습니다. 이제 기하적으로 그게 예, 예. 확실히 보인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도 네네. 그래서 이제 이한주 선생님 풀이를 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제가 한 발 늦었지만 예, 물론 이제 뒤집어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딱 그림 그리면서 이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모습 보고 풀이가 정말 훨씬 더 그게 학생들이 100% 이해하기에 기하적으로 이해하기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혹시 이 곱한 함수의 형태가 그 함수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함수값이 가장 작아지는 때가 언제지? 라고 착각을 했다고 해야 될까? 학생이 그 착각을 해서 생각을 했더니 언제 그 값이 이 함수값이 가장 작아집니까? 라고 하면 요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요점. 홀수일 때 제일 작아지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그죠? 예.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비교를 해야 되지만 t 값에 따라 달라지는. 근데 얘 이 함수만 딱 생각을 해보면 이때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때 t 값이 k하고 k 플러스 1이 그렇죠. 때가 예, 제가 정확하게 네. 잘 못했네요. t가 k와 k 플러스 2 홀수가 될 때 이 함수값이 가장 작아지는 네.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적분 값이 극소라고 넘어가는 과정에 어떤 논리적 비약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정답은 사실은 이제 논리적인 네. 비약은 아니고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설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려놓은 예쁜 함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프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이 혹시 선생님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쌓아간다는데 그때 정말 제일 작아져요. 지금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겠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컴퓨터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 화면을 한번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GT가. 빨간 함수가 지금 저기 F고 네. 초록색 함수가 F하고 코사인을 곱해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함수, 움직이는 함수 곡선이. 네네네. 그래서 지금 t 값이 이렇게 쭉 저 봉우리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정적분 하는 부분, 그 이제 빗금치 부분이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딱 보시면 요때 지금 k 플러스 아이고 지나갔네요. 아까 제가 한 타임 네. 늦었네요. 이때가 지나갔죠. 야속하게 계속 가네요. 네. 거기다 멈추면 좋겠는데. 다시 볼게요. 아이고. 다시 다시 볼 수, 저희 다시 보는 건 좀 있다가, 네, 좀 네. 마지막에. 이따가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우리 네, 정리를 네, 할 때 하고, 네네네. 그 테이프가 끊길 것 같아요 지금. 알겠어요. 이 네, 시간이 좀 네, 많이 네. 지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한마디만. 그 그림을 일단은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텐데 그 그림을 보면 대칭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 대칭이라는 게 명확하게 그 빗금친 부분의 비교를 통해 결국은 우리가 G5라는 값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쉽게 해결이 된다. 그 정도는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아유, 정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뭐 시작할 때는 참 한 시간에 끝내자고 한 했었죠. 시간에 끝내자고 항상 다짐을 하는데 그게 전 되지 예상했어요. 않고. 예상하셨죠. 저는 제 분량만큼만 딱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이슈가 된 문제고 또 저희들도 이제 저는 솔직히 그 해설 강의하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 문제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같이 녹화를 하고 나니까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해줄 얘기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을 부탁드리면 길어져서 테이프가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아닙니다. 없으시고요. 예. 그 그래프는 자료실에 꼭 올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2018학년도의 입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또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마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일 거예요. 이제 올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또 내년에도 더 좋은 세모풀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어떻게 외칠까요? 2019 학년도를 갔으니까 네네. 2019 학년도 네. 수능을 네네. 위하여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19 학년도 수능을 하면 다 같이 위하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9 학년도 수능을 위하여!